자, 이제 함수 사이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사이의 연산은 다른 것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함수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정의가 되어 있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이 두 개를 잘 정의를 해서 x에서 z로 가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 함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런 식을 보고 있어봐야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이 x라는 집합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존재하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존재했을 때 x에서 z로 넘어가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결국은 어떤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의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정의역 x에 있는 원소 x를 먼저 f를 태워서 y로 보낸 그 값에 g의 함수값을 집합 x에서 z로 가는 새로운 함수로서 정의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다시 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x에서 z로 넘어가는 새로운 함수를 f를 태워보내고 g를 태워보내는 함수로서 정의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된 함수를 g 동그라미 f라고 표현을 하기로 하고 위의 식처럼 정의를 하게 됩니다. g.f의 함수값 z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를 f를 태워 먼저 보낸 다음에 그 뒤에 다시 g를 태워 보내는 걸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글씨를 쓸 때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게 되지만 함수의 합성에서는 이 오른쪽에 쓰여있는 함수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 개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지고 g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g.f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자, 얘는 g f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fx가 x제곱이기 때문에 g x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x자리에 x제곱을 넣어준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함수 f와 g의 합성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f.g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f의 gx가 되고 이것은 f의 x 더하기 2가 되고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됩니다. 정리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g.f와 f.g를 계산을 해봤는데 함수의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1번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2가 나왔는데 2번에서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나왔으니까요. 이거를 수학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함수의 합성이라고 하는 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식만 달라졌지만 사실 좀 일반적인 함수에서 봤을 때는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g.f라는 것은 정의가 되지만 f.g는 정의가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g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y고 공역이 z인 함수고 f는 정의역이 x인 함수이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 f와 g의 순서를 바꿔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특별한 함수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등함수를 살펴볼 건데 이 항등함수는 어떤 거냐면 먼저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역의 원소가 x1, x2, x3 이렇게 3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일 때 항등함수는 x1이 x1으로, x2가 x2로, x3가 x3로 가는 그런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상수함수를 살펴볼 텐데, 상수함수는 어떤 거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함수값이 같은 값인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x이고 공역이 y인 함수가 있을 때 상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개의 원소로 모두 화살표를 쏘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예에서는 상수함수가 3개가 있을 수 있겠죠. y1으로 가는 경우, y2로 가는 경우, y3로 가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상수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역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역함수를 정의를 하기 전에 그림으로 역함수가 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에서 이 역자가 나오면 뭔가 뒤집고 싶어지죠. 2의 역수라고 하면 2분의 1을 의미하고 3의 역수 하면 3분의 1처럼 분모 분자를 바꿔줄 때 우리가 역수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 함수에서도 비슷한 개념인데, 함수에서는 뭘 뒤집냐면 이 함수의 화살표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자,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역함수를 의미하는데, 이 화살표를 뒤집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함수의 공역이 정의역이 되고 정의역이 공역이 되는 어떠한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역함수의 함수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원래 함수를 뒤집어 놓은 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역함수라는 것도 결국은 뒤에 이름이 함수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이 역함수도 역시 함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함수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함수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와 유일하게 대응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그 함수의 정의 있었죠. 화살표를 뒤집었을 때의 그 모양이 함수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항상 함수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로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얘를 화살표를 한번 뒤집어 보죠. 화살표를 뒤집으면 정의역이 y가 되고 공역이 x가 되는 새로운 함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y1이라고 하는 것은 x2에 대응될 거고 y2는 x1에 대응이 될 겁니다. 자, 근데 y3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x3와 x4 두 개로 화살표를 쏘게 되죠. 자, 그러면 화살표를 뒤집은 이것은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쵸? 왜냐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만 써야 되는데 화살표를 2개를 썼기 때문이죠. 자,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생긴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자, 화살표를 뒤집었을 때 y1은 x1으로, y2는 x3로, y4는 x2로 가게 되는데 이 y3는 화살표를 쏘지 못하죠. 따라서 2번 역시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자, 이 1번과 2번을 잘 살펴보면 그 답이 숨겨져 있는데, 결국은 1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화살표를 2개를 받는 공역에 있는 원소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공역에 있는 원소 모두가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결국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공역에 있는 원소가 모두 화살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두 한 개씩만 받아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앞에서 살펴본 전단사 함수의 개념이었죠. 다 정리하자면 결국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가 전단사 함수여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자면, 자, 함수 f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 함수가
전단사일 때 f의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이고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때 f의 마이너스 1승을 f의 역함수라고 합니다. 또는 f의 인버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역함수의 중요한 성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f 합성, f 인버스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f의 f 인버스의 x로 정의가 되고 x가 되겠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역함수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 이게 식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앞에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를 f의 역함수를 태워보냈다가 다시 f로 태워보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어떤 원소 하나를 f의 역함수를 이용을 해서 태워보냈다가 다시 f를 태워보내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리고 y2 경우도 f의 역함수를 태워보냈다가 다시 f를 태워보내면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은 어떤 원소의 함수값이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함수, 앞서서 살펴본 항등함수였죠. 자, 따라서 두 함수를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이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 있으니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방법이 어떤 스텝을 거치는 건지 밑에 예를 이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y는 x세제곱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구하려면 위에서 보는 것처럼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 말은 x세제곱이 일단 y이기 때문에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해주면 x는 y의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써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함수의 역함수는 y는 x의 3분의 1제곱이라는 함수가 됩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스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의역의 원소를 x, 공역의 원소를 y라고 놓는 것이 익숙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두 번째 스텝에서 우리는 역함수를 모두 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 원래 함수와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원래 함수 같은 경우는 x가 정의역의 원소, 즉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가 되는 반면 역함수를 구하고 나서의 결과는 x가 종속변수, y가 독립변수가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이번엔 역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우리가 계산한 y는 x세제곱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초록색 그래프가 y는 x세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역함수의 그래프도 사실은 이 그대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지 원래 함수와의 차이점은 원래의 y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보이는 가로축이 정의역이 되고 세로축이 공역이 되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한 이 역함수의 그래프는 y축이 정의역이 되고 x축이 공역이 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래프를 주로 x축에다가 정의역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y는 x라는 직선으로 대칭 이동시켜준 그래프가 이거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직선으로 초록색 그래프를 대칭시켜준 그래프가 바로 y는 x세제곱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그래프가 우리가 계산한 y는 x세제곱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